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이랑 차이나 전기차 관련 이야기랑 ETF 관련 이런 시황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물론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얘기를 해드리지만 제 주관적인 해석이 좀 많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유념해서 들어주시고요. 듣다 보면은 또 신기한 얘기도 많이 하니까 나름 또 재미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차이나 전기차가 0.43% 마이너스 됐고 어제 그 대통령의 날이라고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 미국장은 휴장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미국 주식 ETF들은 크게 움직임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의대 정원을 늘린다 이거가 지금 인기죠. 그래서 지금 이 이슈 때문에 블룸버그도 한국 학생들은 반도체가 아니라 의대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의대 열풍이 어마어마하다. 지금 의사를 더 늘리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은 반도체 인력을 더 늘리는 게 중요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은 필연적으로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이런 여론도 있고, 아니다. 늘릴 필요 없다. 이런 여론도 있지만, 뭔가 조금 심각한 문제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려야 되긴 하는데, 몇 명을 더 늘려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생각이 있으면은 나중에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해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미국 증시 주간 일정을 보니까 월요일 날 대통령의 날이라고 휴장을 했었고, 화요일 날은 월마트랑 홈디포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이 중요하죠. 수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 엔비디아 그리고 1월 FOMC 의사로 공개 이게 중요한데 엔비디아가 이 실적 발표에서 어떻게 나오냐가 향후 AI 관련주들의 행방 그 움직임이 아마도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랑 PMI 제조 PMI 지수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또 이거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죠. 이게 노벨상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거 초전도체가 이게 대박만 난다고 하면 우리나라 다시 또 저출산 문제나 이런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 이거 국뽕에 차오른다. 이런 지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된 게 보이시죠? 지금 주가가 거의 이렇게 계속 급등합니다. 이번에도 상한가를 갔다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몇천 원대 주식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상한가를 달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초전도체가 진짜 진실인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가는 이미 계속 달려간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지금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나 아니면 다른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훨씬 발전 가능성이 더 빨라지고 그리고 이런 기술력이 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이런 상황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또 뉴스 나왔죠. 중국의 테무라고 알리바바랑 알리랑 테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지마켓 이런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게 가격이 워낙 싸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의 아마존도 위협한다. 그래서 초저가 무료 배송으로 급성장하고 있고 제조업체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출시 1년을 만에 48개국의 국가에 진출하고 앱 다운로드 최상위권에 올라 있다. 그리고 슈퍼볼 광고 등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중국 애들이 무서운 게 자체적인 공장을 갖고 있고 거기에 이런 내수 시장이죠. 내수 시장도 엄청나게 세계 최고잖아요. 내수 시장도 중국이 인구가 많고 하니까 세계 최고의 내수 시장도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공장도 갖고 있고 이제는 자동화로 돌리면서 그다음에 이제는 무역 1대1로 이 무역항을 많이 만들어 놓고 무역로랑 그다음에 항구랑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도 되고 세계의 배송 국가도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알리랑 테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여파가 엄청나게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세계나 이런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게 이 온라인 마켓, 쿠팡도 있겠지만 이 중국의 얘네들이 계속 돌아오니까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그래서 오프라인 마켓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고요. 네, 중국 지금 증시를 보면은 93년 이후에 역대 최저입니다. 93년 이후에 역대 외국 기업 중국 직접 투자액이 FDI라고 하죠. 이게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 81%나 떨어졌다. 그래서 주가는 거의
엄청나게 떨어졌죠. 주가는 뭐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 났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차이나 전기차도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경기가 많이 이렇게 좀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제는 최대 폭의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이 LPR 금리, 중국 금리라고 하거든요. 6개월 만에 하향 조정을 해서 5년물이 25bp, 0.25%죠. 0.25%를 내렸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도 낮춰서 부동산 활성화를 하려는 의도도 있고, 1년물은 이미 유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예요. 풀면서 중국 경기를 더 살려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5년물이 지금 0.25% 떨어졌고 1년 만기는 3.45로 동결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아마도 이제 시장을 더 키워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좀 기대가 되고, 하지만 뭐 지금 중국 증시는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 뭐 이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소비가 늘어난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돈을 풀고 지켜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이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상해 종합이나 항생지수 오늘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왜냐 뭐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간 모습은 아마 금리 인하 이것 때문에 이제 증시가 더 살아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자금이 몰려들면서 마지막에는 좀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근데 뭐 차이나 전기차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냥 마이너스 될 거 마이너스 되고 그냥 플러스 될 거 플러스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하락하거나 뭐 상승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기사 보죠. 샤오펑이 대규모 채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투자 계획이다. 그래서 4,000명의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규모의 6,400억 정도의 AI 기술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샤오펑 회장은 향후 3년 동안 약 30개의 신규 및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서신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샤오펑, 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나 독일 업체들은 독일 내연기관, 독일 화석연료 있잖아요. 휘발유나 이런 디젤차 만드는 회사들은 과연 이 AI에 투자를 할까? 그런데 샤오펑이나 중국 애들, 특히나 샤오펑은 이 샤오펑이라는 이 회장 있잖아요. 샤오펑 회장조차도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이 AI 관련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런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거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 AI, 특히나 뭐 일본도 그렇죠. AI에 관해서 전혀 문외하다. 오히려 미국이랑 중국은 여기에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투자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 나오고 전기차로 다 넘어갈 때 이 AI 소프트웨어 이게 안 되는 국내 업체들은 아마도 여기서 사서 쓰던가 아니면은 진짜 크게 생각하면은 심하게 생각하면 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어느 정도 기생하는 국내 자국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세계 시장에서는 아마 엄청나게 밀릴 거예요. 왜냐 AI가 안 되는 자동차, 전기차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스마트폰으로 치면 통화랑 문자밖에 안 되는 스마트폰을 쓸 것이냐, 아니면 카톡도 되고 뭐 인터넷도 되고 동영상 유튜브도 되고 이런 스마트폰을 쓸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어딜 걸 쓸 거예요. 그게 되는 게 테슬라나 중국 자동차고 중국 전기차고, 그게 안 되는 게 국내 업체나 아니면은 뭐 독일 자동차,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샤오펑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30개의 신규 모델을 출시한다는데 가격대는 10만 위안에서 40만 위안.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800만 원에서 10만 위안이 한 800만 원 정도 될걸요. 한 10만 위안이 아니구나. 10만 위안이 한 2천만 원 이하걸요. 2천만 원 이하에서 한 4천만 원이니까 한 7천만 원? 2천에서 7천만 원 가격대에 여기에서 라인업을 보강을 하겠다. 그래서 많이 팔리게 하겠다. 이 정도 라인업에서 샤오펑은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는 이미 피바다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가격 경쟁이 엄청나게 피바다다. 그래서 샤오펑 회장도 이것에 맞춰서 기술 개발도 엄청나게 하고 연구 인력도 많이 배치하고 여기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샤오펑은 기술력, 특히나 엑스파일럿 자율주행 이쪽으로 기술을 특화시켜서 여기에서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체가 되겠다. 이렇게 핵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샤오펑은 이쪽으로 노력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비아디도 똑같아요. 비아디도 9만 명이 초과하는 엔지니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R&D에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돈이 들어가고 인력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으니까 얘네들이 인력을 뭐 9만 명 이상을 투입해 버리니까 이거를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요? 비아디는 보면은 지금 9만 명의 연구 엔지니어를 투입시키고 전 세계에 4만 8천여 개의 특허를 신청했으며 3만 개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비아디가 이렇게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브랜드 다 나오잖아요. 비아디에서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까지 또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어마어마해진다. 비아디의 이런 기술 개발이 어마어마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차, 중국 전기차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승용차 가격 전쟁이 이미 2024년에도 치열할 것이다. 아까 피바다라고 했고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진짜 기술 개발을 하고 더 싸게 만든 업체들만 살아났겠구나. 거기에 비아디가 있을 것이고 뭐 다른 전기차들도 있겠죠. 그래서 또 몇 개의 전기차는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망하더라도 그 전기차 회사를 또 다른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인수하면서 더 커질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기술 개발이 되고 그 산업이 더 크는데 우리나라는 이 파산이 없어졌다. 파산이 없어지면서 뭔가 우리나라는 점점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 구조가 뭔가 파산이 없어지면서 경쟁이 오히려 이제 독점으로 치우치면서 경쟁이 없어지고 오히려 점점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줄어들고 있다. 그게 참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비아디, 샤오펑, 니오토 뭐 이런 회사들은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고 가격도 싸게 만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오히려 전기차 가격을 올려버리고 국내에서는 뭐 국내 소비자들을 호구치고 파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뭔가 이제 글로벌로 나오면은 더욱더 이제 처참하게 패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또 다른 기사긴 한데 유럽을 손절하고 가즈프롬이 다른 데로 돌파구를 지금 찾고 있다. 이게 크게 변화하고 있는 건데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가 이제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제 경제를 돌리고 있다. 이 아시아가 미래라고 생각하고 아시아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호주도 있잖아요. 호주도 우리 아시안컵 했었잖아요. 아시안컵에서 오세아니아이긴 한데 아시아로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어 한다. 왜냐 아시아 경제가 앞으로도 인도, 중국, 러시아도 이제는 아시아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러시아,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계속 엄청나게 커지고 있거든요. 대만도 있고요. 그래서 터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중앙아시아나 중국, 터키 이게 막강해지고 있으니까 아시아 경제가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이제는 아시아에 가스랑 석유를 팔아보겠다 해서 이렇게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동방의 별이라고 했잖아요. 인도 그 시인이 그랬잖아요. 시인이 우리나라 동방의 별이다 해서 아시아로 이제는 점점 패권이 넘어오고 있는 게 점점 느껴진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EU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평화를 추구하겠다. 이제 유럽연합과 협력을 해서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다자주의를 실천하면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다극 세계와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왕이 지금 총리죠. 이 사람이 중국 그 외교부 장관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총리랑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점점 이제 세계 패권이란 게 미국에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제 점점 뭐 인도, 중국, 러시아 뭐 여러 국가로 나눠지고 있고 특히나 유럽은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 중국으로 점점 가려고 하는 지금 흐름이 있다. 유럽에서 이제 경제가 중국으로 이제 점점 넘어오고 있다. 유럽은 이미 뭐 독일이나 프랑스가 경제가 점점 무너지면서 미국에게 더 의존적으로 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독일 회사들이 점점 이제 독일 산업 자본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공급망과 고품질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대한 시장 여기 나와 있죠. 쭉 안정적인 에너지와 원자재,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 효율적인 정부, 그 다음에 거대한 시장, 그 다음에 성숙한 공급망, 고품질의 노동력이 필요하며 그러니까 중국이 유일한 선택이다. 그래서 독일 산업자본이 이제 중국으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국 애들은 서방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경고를 매번 하면서 수십 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 재생 가능한 뭐 에너지랑 그다음에 전기차 기술에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중국이 전념하면서 이거를 많이 발명해냈다. 그래서 이제는 서방 세계들의 서구들이죠. 서구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게 메인으로 되고 있다. 이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유럽들이 이제는 더욱더
중국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비아디의 익스플로러 넘버 원이죠. 이 1호가 이제 희망봉을 통과해서 대서양을 향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21일 날 네덜란드 블리싱겐 항에 이제 도착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비아디의 이제 전기차가 유럽에 계속 뿌려질 것이다. 무섭습니다. 비아디의 이제 전기차가 이 배를 타고 한 7,000대, 7,700대라고 하긴 했는데 7,700대가 실린다고 하거든요. 이 7,700대가 매달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팔릴까요? 진짜 유럽에도 이제는 중국 전기차들이 계속 다닐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산 전기 버스가 많아져서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 말고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의 70%가 70%의 마켓이 그러니까 전기버스 마켓이 비아디가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아디가 계속 일본에서는 뭐 전기버스 이제 비아디가 거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버스들이 잘 팔리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고 그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거지. 모르겠어 얘네들이 뭐 반값에 후려치고 뭐 이렇게 해서 무조건 잘 팔린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는 이미 값싼 이런 가격 경쟁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잘 만들기 때문에 남반구 국가들 조금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떨어지고 소득이 좀 낮은 남반구 캄보디아 뭐 수도 프놈펜에 두 개의 새로운 쇼룸을 열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캄보디아나 이런 남반구 국가들의 전기차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이제 계속 전기차를 수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캄보디아는 수입을 협상 중이다. 비아디랑 인프라 구축 및 중고 EV 캄보디아의 수입을 협상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이런 시장이 계속 넓어진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중국 전기차가 전 세계에 많이 다닐 날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제 머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중국 애들이 워낙 생산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반도체 칩도 있잖아요. 반도체 칩도 고부가 가치의 최첨단 반도체는 중국이 아직 쉽게는 못 만들지만 그 밑에 차량용 이런 저품질의 반도체들은 워낙 이제 중국 애들도 거기에 기술이 많이 뛰어나지고 그 다음에 생산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낮추고 있다. 21년에 예전에 그 반도체 대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반도체 대란이나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반도체 쇼트 현상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엄청나게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서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없어졌다. 그 중심에서 비아디가 이제는 공급의 업체로 됐죠. 반도체도 비아디가 생산을 해내고 있고 비아디가 여러 방면으로 계속 공급업체나 아니면 새로운 이런 환경을 마련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계속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마진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가격도 많이 하락이 하고 있다. 하락하면서 더욱더 원가가 절감되고 있다는 게 이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최첨단 기술 있잖아요. 로봇이나 전기차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기술들은 더 빨리 이런 뭐라고 해야죠? 이런 뭐 가격 이런 허들이 낮아지니까 더 빠르게 개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이 12년부터 23년까지 뭐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이렇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보급률이 50%에 도달을 했다. 그래서 뭐 거의 공장을 돌아다니면은 거의 50%가 로봇화가 됐다, 자동화가 됐다. 그러니까 뭐 임금이 좀 올랐어도 결국 자동화가 되니까 이 생산 단가가 그만큼 내려가고 그 다음에 로봇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다. 성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배터리 및 태양광도 발전하고 있다. 이걸 다 맞춰서 가는 거죠.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해서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 판매 변화 추세를 보면은 12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면서 연 23%씩 꾸준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면서 보급률도 지금 50%가 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판매량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하웨이 있잖아요. 하웨이가 중국 틱톡을 통해서 아이토 있잖아요. 아이토 전기차 생산 과정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고요. 사전 주문을 받고 있다. 그래서 10분 동안 지켜보니 인간이 한 명도 아니고 모두 있잖아요. 로봇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들이
자동화 수준이 이렇게까지 올라왔구나. 지금 보세요. 지금 하웨이의 이 로봇들이 자동차 이렇게 조립을 하는 모습이죠. 야, 이거 보면서 얘네들 진짜 무섭다. 이 가격을 얼마나 더 내릴까? 사람이 일하지 않는 이런 로봇들만 일해서 이걸 조립하고 공정하는 기술이 중국 애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동화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로봇들이, 사람들이 안 보이죠? 여기에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로봇들이 다 조립을 하고 있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하웨이에서 우리는 이렇게 로봇들이 공정을 하고 만들어낸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무섭다. 중국 애들이 진짜 무서워졌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가격이 싸지겠죠. 가격이 싸지고, 가격만 싸지는 게 아니라 속도죠.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는 뭐냐면 24시간이고 로봇을 돌릴 수 있잖아요. 속도라고 하면은 이런 판매량도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발도 빨리 되겠죠. 그다음에 완성도도 높아질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물론 이렇게 검진을 하겠죠. 검사는 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빠르게 하고, 또 이제는 오차도 더 줄어들 테니까 품질도 더 빨리 더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나 LG나 아니면은 애플이죠. 애플이나 이런 데도 중국 회사에, 그냥 중국 공장에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겠다 하면서 OEM을 주면서 LG 자동차, 삼성 자동차, 애플카 이런 게 중국에서 나올 수가 있다. 중국이 이제는 생산을 맡으면서 세계의 자동차 공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자동화 공정을 마치었기 때문에 BMW나 아우디나 이런 독일 회사들도 오히려 중국에 의뢰를 해서 자동차를 브랜드만 주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전쟁이 시작되면서 지금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데가 비아디입니다. 그리고 현대도 자사 지금 내연기관의 가격을 엄청나게 낮췄다고 합니다. 자사 내연기관이요.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면은 장안과 울링 자동차도 지금 가격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비아디가 79,800, 그러니까 8만 위안이 이제는 낮췄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름 전기보다 강하다, 이렇게 나와서 기름이 전기보다 강하다, 전기는 기름보다 강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베이징 현대는 기름이 전기보다 강하다 해서 75,800 위안부터 이렇게 나와 있네. 이 중국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상하이 울링 이런 데는 또 이제 전기는 기름보다 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격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8만 위안이 얼마냐면 1,485만 원이에요. 이렇게 낮다. 8만 위안이 이렇게 낮은데, 그럼 얘네들이 거의 2천만 원 이하라는 거잖아요. 2천만 원 이하에서도 이제는 나올 수가 있다. 점점 무서워진다. 전기차가 이제는 2천만 원 이하로 승용차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 가격을 보니까 디스토리어 05라고 해서 이 가격이 나왔다고 하는데 10만 위안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위안이면은 어차피 2천만 원 이하예요. 1,600 이하일 수도 있겠네요. 1,700, 그러니까 1,000만 원대 후반이겠네요. 2천만 원 이하는 확실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야, 2천만 원 이하나 아니면 2천만 원 초반 이 가격대로 이제 전기차가 나온다는 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전기차가 승용차예요. 전기 승용차가 2천만 원 이하의 전기 승용차가 나온다. 이제 그만큼 가격 혁신을 시켰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기름보다 낮고 영광은 다시 충격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비아디가 친 플러스 EV를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공개하면서 가격대를 선보였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예요. 2천만 원대. 그러니까 2천만 원대라고 보면 되겠네요. 3천 이하 2천만 원 초중반으로 나온다. 야, 미쳤죠? 이 전기차가 2,500 이하로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 가격대로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이제는.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 비아디가 배터리 산업도 많이 자기가 내재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이 가격도 싸졌겠지만, 이 3원기 배터리, 리튬철 배터리, 3원 소재, 리튬철 소재, 음극재, 전해액, 3원 전해액 이런 게 가격이 있잖아요. 22년, 23년, 24년, 25년 전망을 보면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 가격이 앞으로 더 싸질 거니까 당연히 생산 단가도 낮춰지겠죠. 그러면은 더 전기차 가격이 내려올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는 내연기관보다 더 싸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연기관보다 싸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네타 있잖아요. 네타 자동차도 이미 3,060달러 최대 인하를 합니다. 왜냐? 지금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다들 이제 가격을 내려야 되거든요. 자기 차들이 잘 팔리려면. 비아디가 이렇게 싸게 만들어 버리니까 울링 자동차도 비아디를 따라서
하이브리드 세단 830달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링 자동차도 얼마냐면 13,870달러 이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에 얼마예요? 이게 2천만 원 이하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싸게 나온다. 야,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 중국 애들이 이렇게 가격을 싸게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짧게 소개하자면 니오토 있잖아요. 니오토는 물론 싼 자동차도 있지만 이 프리미엄 약 9천만 원대 이 MPV 차량 이 뭐 봉구차라고 해야 되나? 뭐 MPV 차량이 이렇게 나온다. 근데 디자인을 봤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 봤을 때 중국 자동차라고 믿겨지세요? 미래지향적이고 이쁘지 않아요? 저도 이 자동차가 있으면은 제가 이쁘다고 볼 거라고 보거든요.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서 야, 진짜 무섭다. 중국 애들이 이제는 이렇게까지 전기차를 뽑아낸다. 이 비싼 전기차도 뽑아낸다는 게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수록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이미 저는 거의 정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데 가격이 뭐 안 올라요. 뭐 주가가 뭐예요. 그거는 단기적인 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저는 앞으로도 이 가격 전쟁이 계속 24년에도 치열하기 때문에 이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없는 업체들, 이 업체들은 거의 다 망하고 이 가격을 싸고 좋게 만든 업체들만 남을 겁니다. 그게 거의 중국 전기차들이 대부분이고 그 안에 또 테슬라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 몇 개 신기한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율주행 스쿠터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510km 가는 자율주행 스쿠터도 나왔다 합니다. 이거 보세요. 자율주행 스쿠터가 이렇게 다닌대요. 무섭죠? 자율주행으로 간다 합니다. 전기 스쿠터가. 미쳤습니다. 미쳤어. 이렇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 또 가져올게요. 니오 자동차 알잖아요. 니오 자동차가 서스펜션으로 해서 눈을 턴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전기차가 추운 환경에서 안 좋다 이거를 깨버리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 이런 뭐라 하죠? 눈 털면서 서스펜션이 그 움직이면서 눈을 털고요. 뭐 이거는 뭐 광고겠죠. 퍼포먼스겠죠. 근데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운 나라에서도 잘 다니고 있다. 이런 거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보면은 이미 거의 정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